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나당을 겪기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지난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9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인 6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 달째 2%포인트 가깝게 빠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네. 최근에 일본의 제재 여파, 2분기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좀 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은 3조 1,6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인데요. 영업 손실이 288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상이 없지만 그 안에서 원가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항공 화물 부진에 있습니다. 이 항공 화물은 아무래도 이 IT 제품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부진 이런 것들이 항공 화물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낸드 플래시나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항공 화물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3분기 역시 성수기를 맞아서 동사의 실적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라인에 지금 불매 운동이 나오고 있지만 동사의 일본 라인의 비중은 약 11% 정도인데요. 그건 역시 김포공항에서 하네다로 가는 이런 좀 비즈니스 개념의 출장 개념의 이런 노선이 또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타 LCC에 비해서는 타격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에 비해선 이제 확대되는 중국 노선 그리고 또 미주나 유럽 노선 등 좀 성수기에 맞는 이런 장거리 노선에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좋지 않았던 항공 화물 이 부분이 반도체 턴어라운드와 맞물려서 회복될 가능성 그리고 성수기를 맞아서 지금 부진한 일본 노선의 비중이 적고 또 그나마 있는 일본 노선은 동사는 좀 비즈니스 성격의 노선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하다. 반면에 성수기를 맞아서 중국이나 동남아 그리고 이제 원거리 노선 등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8,5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8일에 주셨던 링크 제네시스 0.43%, 엠플러스는 1.78%, 인선 ENT는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7월 8일에 주셨던 덱스터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최장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5일에 주셨던 노바렉스는 0.2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IA는 1.85%의 수익률, 인바니는 3.2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1.72%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엠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7월 15일에 추천해 주셨고 1.78%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베뉴지 3.29%, 2위에는 인선 ENT 올라와 있습니다. 3.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7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수익률 46% 이상 가져갑니다. 네, 최장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8.5%, 그리고 4위에는 서진 시스템 9.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습니다. 10.46%의 수익률, 2위에는 하이트진로 올라와 있습니다. 11.68%, 그리고 1위에는 한송 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4%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반종미 소장의 동진 세미캠 올라와 있습니다. 37.3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8%에 가깝고요. 6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4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와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5위에는 후송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3주 만에 수익률 47%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4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5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52%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가 올라와 있습니다. 9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자리입니다. 100%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7월 5일에 미스터블루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좀 밀려서 네. 제가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좀 밀렸네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좀 풀렸죠? 플레이위드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초반에 7월달 초반에 네. 너무 강하게 상승해서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플레이위드나 미스터블루 아니면은 또 작은 중소형 게임주들이 조금 반짝했는데 또 그 뒤에는 수소차, 그쵸, 일진다이아나 풍국주정 같은 수소차가 다시 떠오르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순환매가 막 돌면서 지금 어떤 주체적인 테마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니까 힘이 한쪽으로 몰리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위드랑 미스터블루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조금 한번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셈코 같은 거 보셔도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한 번에 꺾이진 않거든요. 계속 중간중간에 반등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셈코처럼 다시 밑에서 자리를 만들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거든요. 플레이위드도 지금 보면은 21선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고, 그쵸?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미스터블루랑 플레이위드가 다시 한번 같이 반등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세가 꺾이더라도 일단은 한번 크게 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만약에 거기서 꺾일 것 같다고 하면 마지막 반등에서 수익을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팔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서 또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더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지금 조정세는 조금 단기적인 빠른 조정세는 일단 일단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의 여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14일에 하이트질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11%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기관들도 14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류 업체죠. 올 초에 소주 가격의 출고가 인상 부분도 있었고, 또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맥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론 수혜 종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맥주 가격이 판매가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반사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맥주 대신 한국 맥주를 더 많이 매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단기적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기간에서 계속 매수세를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22,200원 이 부근을 매매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22,000원 돌파 시 23,400원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또 동시효과가 마이너스로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러네요. 전환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깜짝으로 원래 8월 달에 금리 인하설이 있었는데 7월 달에 깜짝으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전혀 그러니까 충격이 좋은 충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좋은 충격으로 어떤 그 미국 시장처럼 미국 시장이 뭐 비둘기파들이 금리 인하를 뭐 얘기한다고 해서 환호하면서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깜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 그날조차도 반등이 없었고요. 그리고 괜히 뭐 그 뉴스들을 보면은 뭐 부동산이 다시 움직일 거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만 네.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뉴스도 그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너무 그 주식시장의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바라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금리나 미국에서 금리나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금리가 실제로 실행됐을 때 뭐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거든요. 물론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몫한 것 같아요. 바이오주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죠?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많고, 상패를 막 기다리느라 거래 정지된 그 종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거대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은 허우적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일본 그 보수 우익 신문에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를 까고 있잖아요. 뭐 그 불매 운동을 하는데 너네 뭐 삼성폰에 일본 부품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삼성 갤럭시를 불매 운동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있고, 이번에 아베 그 정권이 또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 일본 수출 규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올가미에서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가 이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업종인데 지금 다 저점 붕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잘 없어요. 이거 사실 손을 대면 좀 손실이거든요. 아까 수소차 얘기도 했지만 수소차가 이번에 3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게 좀 회의적이에요.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우리나라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좀 방어적으로 하고, 자기가 정말 자신 있게 연구하고 오랫동안 봐왔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종목에만 올라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하고 싹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7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덩치가 큰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에서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4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500원에 거래됩니다. 현재 좀 속보로 밑에 나오고 있는데 7월 2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13% 정도 감소가 됐고 반도체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하향되고 있는데 30%가량이 현재 수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 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3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5위권에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 36만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 셀트리온이 2%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하고요. 10만 8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 가깝게 빠지고 신한지주도 0.3%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25만 9천 원 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포스코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4%의 강보합권 2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악재에도 2분기에 나홀로 실적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209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6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메디톡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8%의 상승세, 그리고 신라젠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49,7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헬릭스미스도 0.7% 상승하면서 20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일단 임상 3상 이 결과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요. 메디톡스는 다만 좀 빠집니다. 0.48% 하락하면서 41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빠지고요. 지난주 급등했던 KMW 오늘은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2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6만 7천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됩니다. 휴젤은 오늘도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6만 원대,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원래 어렸을 때 지금 MP3 플레이어 유명했던 회사죠, 아이리버. 근데 아이리버를 뭐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막 되게 들고 다니는 애들을 막 부러워하면서 MP3에 많이 음악을 들었는데 거기 담아놓고, 근데 MP3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싹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회사도 잊혀졌어요.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우리는 다들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은 망한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주식시장에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음원 유통 서비스로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하려고 주가도 예전에 비해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거쳐서 밑바닥에서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멜론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엠,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엠이 29.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CJ ENM이 17.6%로 점유율 2위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기업도 참여하고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되게 치열했는데,
드리머스 컴퍼니가 뭐 아이리버의 영광을 한번 그 음원 유통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도전적으로 나서면서 바로 3위를 차지했어요. SK텔레콤과 함께 플로우라고 플로우 할 때 그 발음을 아랫입술을 깨물어야지 되죠. 안 그러면 P가 되니까 F예요, F. 그래서 또 TMI인가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저는 발라드를 더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래도 댄스를 되게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가 들 때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 젊게 사셔서. 근데 저 뭐 지금 40대까지 한 40, 50대까지도 댄스를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댄스곡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H.O.T나 제키 노래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들으시나요? 요즘에 엑소나 저는 댄스곡 완전 좋아해요. 팬입니다. 엑소 BTS 거 뭐 그 제목이라던가 이런 거 다 멤버 이름이나 이런 거 아세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걸로 좀 나이가 그러니까 젊다 늙었다를 판단하는 뭐 그 인터넷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엑소나 뭐 BTS의 member 이름을 맞춰라. 근데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사진을 띄워놓고 맞추라고 하면 저 한 명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젊게 살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나이 든 거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플로가 그 BTS의 지금 그 국내 음원과 음반을 독점 유통해요. 그래서 플로에서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BTS 관련주로 엮였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파워는 안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BTS 관련주를 자꾸 찾냐면 지금 BTS가 계속 지금 데뷔 6주년인데 엄청 계속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3사가 지금 사실 그 처음에 SM이라던가 지금 JYP가 1조 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시가총액 1조라는 어떤 관문을 그 두 업체가 먼저 통과를 했었어요. SM이나 JYP가 먼저 통과를 해서 막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떤 그 캐파가 커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그 YG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침체거든요. 약간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뭐 손절하고 나가는 연예인들도 꽤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릴레이식으로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먹여 살리는 히트 그 상품들, 그러니까 사람들, 그 멤버들이라던가 그 가수들, 소속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뭐 줄줄이 사탕으로 만약 나가버리면 그건 정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큰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근간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해서 거기를 먹여 사는 스타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팬들의 신뢰를 잃을 뿐더러 다 나가버리면 이제 그 수익의 근간이 없어져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1조 대가 이제 뚫으면서 뭐 2조 대로 바로 갈 수 있었던 어떤 찰나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지금 그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상장하자마자 뭐 시가총액 2조도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SM이나 JYP가 1조를 이제 막 넘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사실 생각이 없다고 뭐 시장에 지금 공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BTS가 뜨겁고 이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안 하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드리머스 컴퍼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15일, 16일에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팬미팅 했고요. 글로벌 팬미팅. 그리고 22일, 23일, 지금 오늘, 내일이죠. 지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또 글로벌 팬미팅을 하는데, 뭐 여기서 사실 젊은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암이라는 어떤 그 집합체 있잖아요. 근데 북유럽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 집에 백발이신데 할머니 그 방 안에 BTS 그 얼굴도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사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건 아니고 그 열정이나 뭐 이런 거의 문제다. 그래서 열정이 제가 떨어졌나. 그래서 저는 막 옛날 너무 오래된 이제 발라드들이 좋고 막 이래서 마음이 좀 그 젊음이 없어졌나 좀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뜨거운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뜨거운 분위기를 타고 굉장히 수익을 기업들이 추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라고 했잖아요. 플로. 아까 플로가 이 그 22일, 23일 날 15일, 16일에도 참여를 했고요. 같이 이제 여기서 그 협찬을 해요. 협찬을 해서 뭘 하냐면 뭐 예를 들어 그 나만의 BTS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SNS 공유하면 쿨스카프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BTS 뮤직박스에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불러서 90점을 넘기면 휴대용 선풍기를 증정한다던가. 근데 여기 아마 글로벌 팬미팅이 엄청나게 참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15일, 16일 부산에서도 이미 난리가 났고 이게 뭐 아미라는 게 옛날에는 뭐 H.O.T, 잭스키스야 뭐 크게 뭐 글로벌까지는 안 갔는데 BTS는 지금 완전 그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가 이거를 무기로 어떤 예전 아이리버의 영광을 재현할 어떤 단초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는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크게 상승 못하는 거는 아이리버 시대에 너무 그 뒤에 흥망성쇠가 심해서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냥 10분의 1 토막 나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물이 너무 많은 건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야겠죠. 이제 지금 그 분위기는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플로가 3위에 올랐고 음원 유통회사에서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과 음반을 독점 유통하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시장을 한번 개척해 나가면 주가에도 지금 화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4, 5년 동안 지금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각도가 뭔가 지금 좀 다른 각도가 나오고 있어요. 상승 각도가 2011년도의 저점에 지금 다가서면서 지금 이게 그 캐시카우는 안경 점사용 거만기고요. 우리가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 그 맞출 때 쓰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슈팅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망막 단층 진단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 광학 단층 검사 장비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됐던 광간섭 단층 촬영 기술이 산업용으로 확대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비츠는 원래 그 우리가 쉽게 안경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산업용으로 확대가 되는 어떤 그 아이템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 화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사드 보복에 좀 여파를 맞았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다시 그 반등을 한번 타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도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가 조금 그 처지고 있는데 지금 그 스포츠 신발 사업부랑 전자제품 케이스 사업부, 자동차 사업부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스포츠 신발 사업부 매출 비중이 57%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백산도 그랬고요. 인선 ENT, 디지털 대성 이런 것들 지금 그 왜 계속 가지고 오냐면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시장이 안 도와줘서 고점 돌파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초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종목들이에요. 인선 ENT, 디지털 대성, 백산 이런 것들. 요즘에 일진 다이아 잘 가죠. 일진 다이아가 2010년부터 2007년 동안 7년간의 박스권에 있다 거기 돌파하니까 포텐이 터져버리거든요. 지금 백산, 디지털 대성, 인선 ENT 다 그런 식이에요. 보시면 아시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엄청난 시세가 나온다. 백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공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을 갔다가 다시 10,000원대 밑으로 온 거는 아쉽지만 아직도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밑에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다시 공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드리머스 컴퍼니 그리고 휴비츠, 백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노바텍입니다. 동사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연고자석 응용 전문 제조 영업 업체입니다. 당사는 차폐 자석을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폰 커버, 태블릿 PC 본체 및 케이스, 무전 충전 패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이며 초고속 무전 충전, 자가 발전기 등을 연구 중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LG전자의 휴대폰,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납품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2017년 엔비디아와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고객 영역 동안 확장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전방사업 수요 증가로
시장 지속 성장 전망 중입니다. 자석은 전방 산업인 첨단 부품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첨단 부품 산업은 제품 고도화에 이어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로 인해 고도화된 제작 기술을 요구됩니다. 또한 다수의 제품들이 스마트폰 내부 부품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G 폰 출시와 폴더블 출시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 성장으로 자석 부품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무선 충전기,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등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또한 자석 수요에 증가를 시킬 전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성과 중장기 사업 다각화로 외형 성장 기대감입니다. 동사는 전방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의 시리즈와 향후 출시 모델에 적용되는 자폐 자석을 납품하고 있어 스마트폰용 자석 판매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개발 중인 조이스틱 제품용 자석, 무선 충전 패드, 자가 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등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사는 원 벤더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 기술력을 갖추게 될 수 있어 향후 매출을 증가 또한 기대되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 중국 닌보의 히토류 소주 소결 업체인 노바텍 커승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동사와 신사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양질의 원재료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최근 베트남 법인의 설립으로 제품 생산까지 하게 되면 생산 능력의 4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과 외주 비용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동사의 이익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동사는 PCB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기업 집단의 명칭은 대덕이며 동사를 포함한 총 11개사가 속해 있습니다. IT 산업 기술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성장, 휴대폰 단말기의 고성능화, 자동차 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PCB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내 5G 투자 증가 측면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5G 기지국 장비를 약 23만 대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스몰셀을 제외한 기존 LTE 기지국이 43만 대를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 초기부터 커버리지 확장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4G LTE 기준 동사의 주요 고객군인 삼성전자 점유율이 43%인 가운데 현재 5G 망 구축이 4G LTE망에 근거하는 NS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화해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삼성전자가 반사 수익을 받고 있어 동사의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반기 미국, 일본 본격적으로 5G 기지국 장비 투자로 시작함에 따라 AT&T, 벨전, NTT 도코모 등 해외 고객 사양 매출이 시작되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스펙 상향에 따른 수혜 측면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3년간 로우 싱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3사의 진입으로 인해 인도, 베트남 같은 신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스펙 변화를 중저가 모델로 고사양화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기류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먼저 LG 옵티머스에는 3D 듀얼 카메라 시작으로 화웨이의 P20 프로, 트리플 삼성전자의 S10 5G 쿼 트리플 카메라 모듈은 대량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듈 수량 증가에
모듈 내 탑재된 기판의 수율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향 카메라 모듈 물량을 3분의 2 기량 차지하는 핵심 벤더로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카메라 화소 증가에 따른 기파당 ASP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병 시너지 구체화 실적 증가 측면입니다. 대덕 GDS 합병으로 계기로 패키지, 모바일, 네트워크, 전장용 PCB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 PCB 업체로서 2분기부터는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2,786억 원, 영업이익은 232% 늘어난 24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7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캐스트 종목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에 시작하여서 95년에 11월에 법인을 전환하였습니다. 해외 유수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우수한 반도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반도체 포함한 기술 지원, 교육 등 토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말 현재 엑시오스, 마그네틱, 유비컴, UQI 파트너스, PLK 테크놀로지 등 총 7개사가 있습니다. 동사를 첫 번째 추천드린 이유는 5G 시장 성장과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매출 증가 지속 측면입니다.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커스터마이징 유통회사로 단순 공급이 아닌 기술 트렌드에 대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솔루션과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50여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 서플라이어와 10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실적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력 사업 부분인 네트워크 사업과 차량용 부품의 성장 지속 측면입니다. 네트워크 사업 부분의 중계기, 광 모듈, 네트워크 통신 장비 등의 반도체를 공급 중에 있고 무선 5G와 유선 10기가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따른 통신 장비 수요가 빅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고객사의 삼성 네트워크사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차량용 반도체 부품은 교체 주기가 길고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고마진,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자동차 전장화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업 부분도 실적도 IoT 제품 증가, 공장 자동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업의 성장과 자산 가치 및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측면입니다. 동사는 연결 시작은 동사 본업의 성장과 자회사들의 손실 축소로 매출액은 3,200원, 18.4% 증가,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464.7% 증가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본법 이익으로 반영되는 드림텍 실적은 상반기를 바닥으로 지나 하반기부터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회사인 PLK가 레벨 3의 자율기술을 완성해 ADS, 애프터마켓,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진출해 향후 성장성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본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 가치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저평가가 매력이 돋보이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310원, 손절가는 6,14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큐브 엔터입니다. 그룹 101 출신인 라이관린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좀 급락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네, 엔터테인먼트사가 지금 다 여행 항공주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행 항공주는 일본 그 어떤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사는 아무래도 YG 사태 이후에 뭐 양현석 대표가 사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결국 빅뱅과 블랙핑크가 먹여 살리는데 지금 빅뱅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영체가 지금 조금 그 손실을 크게 볼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랑 그 SM이 아까 1조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다 월봉에서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20개월 선을 타격을 입히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7천억, 8천억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큐브엔터도 이제 큐브엔터는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라이관린을 영입을 하면서 원래 기대를 했었거든요. 중화권 공략으로 새로운 어떤 그 타겟을 해보는 지역을.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지금 워너원 출신들이 결국 IOI도 그렇고 그 흩어진 다음에는 사실 그만큼의 파괴력이 없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결국 합쳤을 때 가장 그 빛이 났었던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IOI도 그렇고 뭐 개별 활동은 굉장히 그 열의 있게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뭐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라이건리는 특히 되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연예면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슈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가 안 좋고 개별적인 이슈까지 그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다 내려왔어요. 2019년에 초반에 올라갔던 게 다 내려와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는 제 생각에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락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YG가 지금 밑에 저점을 붕괴시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JYP랑 SM은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엔터테인먼트사는 조금 여행 항공주처럼 지금 일단은 피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3%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아바스틴 시밀러가 유럽 허가 심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대표가 기각이 돼가지고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검찰의 방향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영장 심사를 또 넣을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양보가 없습니다. 결국 한 번 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단기적 이슈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바이오 종목 전체가 전체적인 섹터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갭 상승한 부분은 결국은 시초가가 또 밀렸기 때문에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할 부분이고 지금 저점에서 나오는 거의 기술적 반등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을 조금은 더 관망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 반도체 소재 국산화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는 삼성 랜드 가동률 상승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좀 구체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신희섭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달에 2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는 조금 수혜가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성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어려워도 반도체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이런 장기적인 플랜하에 지금 그 주가가 좋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죠. 지금 뭐 박영성 중기부 장관이 물론 중기부 장관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한테 뭐 지금 중소기업에서 불화수소를 만든다는데 왜 안 쓰냐고 했더니 최태원 SK 회장이 지금 이거 품질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대기업에서 원하는 품질의 어떤 그 부분만 맞춘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걸 쓸 여지가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그 품질의 격만 높여서 맞출 수 있다면 이번 기회가 오히려 국산화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이런 그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기술력이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벤더 역할을 했던 그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결국 2018년부터 하락세인데 다시 한번 2013년부터 2017년에 그 상승세였던 20개월선 위에 그
그 흐름을 한번 탈 수 있는 지금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최근 10년 내 최고로 지금 터지면서 뭔가 손바뀜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20개월 선만 기술적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더 근거 있게 맞아 떨어지면서 다시 상승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이 본드 추천해 주셨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을 해 주셨는데 현재 96%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인 5,200원도 넘어섰습니다. 5,800원에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예, 현재 역대 최고점을 네.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녹록지는 않지만 본드는 이에 아랑곳 없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좋은 차트로 우상향인 전단기 이평선 중심으로 정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이유로는 우선 본드의 자체 브랜드인 터치 인솔이 미국 내 인지도를 높이며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치 인솔은 미국에서 1,100여 개의 편집 매장을 보유한 얼타 입점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북미권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터치 인솔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미국에서 구독형 이커머스 시장 진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기관은 6월 말까지 매도세를 보였지만 다시 최근에 매수세로 전환하였고 미국인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68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더군다나 실적은 매년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3년 연속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어 재무적으로도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권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순환이 매우 잘 되고 있고 남은 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들여 7,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의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제2 벤처 붐으로 구조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 자금이 벤처 투자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미래에셋 금융그룹과 시너지 효과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고액 자산가를 투자자로 확보하기 유리한 데다가 모 회사인 미래에셋 대우를 조달 창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미래에셋 금융회사들인 증권, 생명, 운용 등을 LP로 참여시킬 수 있어 조달 측면에서 타사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으로 인해 최근 신규 유니콘 기업 탄생과 19년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제2 벤처 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조 9천억 가까이 되면서 지난해 투자액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고려할 때 전체 투자액은 4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00년 벤처 투자 붐 당시 약 2조 원을 기록한 이후 12년 동안 1조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벤처 투자가 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비롯한 창업 투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달 금리 인하 및 추가 연내 금리 인하 시 1조 원 이상의 부동 자금이 본격적인 투자처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이중 벤처 투자 쪽으로도 많은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는 국내 벤처 캐피탈 자산 운용 규모를 보면 16에서 17건으로서 운용 규모는 아직 작지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제2벤처 확산 붐과 그리고 금리 인하 기회를 잡고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가는 올해 상장해서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 들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주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300원 부근으로 설정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4% 약보합권 209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80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9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폭이 굉장히 큰데요. 6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비해서는 이 2배가량이 많은 수치고요. 기관도 평소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폭으로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7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 나타냅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78,500원대까지 올랐고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도 0.65%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0.74%의 하락세로 좀 빠지면서 133,500원 선까지 내려왔고 LG화학이 1%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수급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도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좀 빠집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22만 7,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3만 원 선이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특징적인 것은 포스코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24만 원대까지 좀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7% 하락세 2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1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671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 비해서 4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75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이 이끕니다. 350억 원 넘게 사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아까 언급을 해드린 대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2,600원대까지 올랐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5만 원대까지 회복이 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과 관련해서 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10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9월 달로 앞당겨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 넘는 강세로 올라갑니다. 20만 7,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는 1%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1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TC에서 메디톡스에게 치매 영업 비밀을 소명하라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8만 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주에 강세 이어갔던 KMW는 오늘은 약세 이어갑니다. 2% 가까운 하락세 5만 원대 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 휴젤도 좀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4% 하락세 3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르면서 1,177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 그 효성 첨단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무역 보복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하나 이제 무역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탄소 섬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현재 그 거론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그 회사 효성 첨단 소재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받는 거고요. 일단은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일단은 이런 부분, 소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주 그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라든가 뭐 시트벨트, 우리가 에어백 원단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에 해당하는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주목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전선 심재라든가 고압용 가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 이 수소차 그 탱크와 관련돼서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한번 관심을 다시 한번 그 필요로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탄소 시장 이쪽은 지금 현재 그 효성 첨단 소재에서는 그동안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이익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적자의 폭은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이제 나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더 많은 그 시설 증대를 통해서 지금의 그 생산 능력에 어떤 더블로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다 이제 갖춰졌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뭘 이제 하반기 이제 넘어가는 2분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발표되고 그러는데, 2분기에도 뭐 전체적으로 실적은 한 10% 이상, 한 3%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어 보강제나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많은 그 2대 중에 하나는 효성 첨단 소재의 그 소재를 쓰고 있는 그 타이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되는 그런 양상에 따라서 뭐 전체적인 타이어 보강제 시장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의 효성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이 한 1,930억 정도 되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무역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대항마로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시에 저점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뭐 한 2.7% 정도 올라있지만 장중 저점에, 그러니까 추격에서 올라가는 많은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은 종가를 봐야 되는 거고, 장중에 급등락에서는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저점 매수로 이렇게 한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그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네. 7월 16일에 ICD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수익률 22% 정도 좀 가져갈 것 같은데 좀 예. 높은 수익률입니다. 리뷰 중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부득이하게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출연을 안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종목이 올라서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일단 ICD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사예요.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겁니다. 보유 관점으로 좀 네.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 앞자리 숫자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본다라면 여전히 좀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500원대 이하권역이면 충분히 매수 포지션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일단은 좀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종목 리뷰를 짧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RF텍 같은 경우는 네. 10%가 조금 넘게 수익 중인 상황인데 네, 1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일단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5G 쪽에 있어서의 투자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쪽으로 화장품 쪽, 그 바이오 쪽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계속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익 THK입니다. 네. 삼익 TH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수익권역인 그런 사항들인데,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날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뭐 일본 쪽에 있어서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면 이 기업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일단 수익적인 수익 구간인데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 부분들은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3월 달에 형성됐었던 고점 자리대죠. 22,400원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마찬가지로 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스입니다. 테스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한국인들에게 조금 일단 뭐 한국 정부 쪽에 있어서의 자극을 좀 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부 쪽에서도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국산화 이 부분들은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만큼 테스도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이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단 뭐 큰 폭으로 좀 상승하기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닝 시즌 때에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안정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아베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아베 총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뭐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야 제재가 있을지 그 부분들은 예의주시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이외에 뭐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섹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제재가 시작된다라면 수혜주 찾기가 좀 분주하게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에 있어서 불안해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그런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닝 시즌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한 제재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으로 두 축을 해서 압축을 해서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적인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IT 쪽의 섹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5G 쪽 이쪽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재 쪽에 있어서 주초에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반격 시도가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섹터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결국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쪽 섹터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에요. 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업 마찬가지로 이제 탐방을 좀 다녀왔던 기업이에요. 18년도 12월 달에 좀 상장을 했던 기업인데요.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 쪽에 일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높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 이노메트리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 장비를 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배터리에 대한 안전 사고가 좀 있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ESS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발화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안전 검사에 대한
강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35,500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매수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를 좀 노려보면서 34,800원 정도 때는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신고가죠. 4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